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이 울산이 최근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 경제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어떤 혜택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 이 울산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그 미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어요. 서대성 울산시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그리고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본부장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앞서 경제자유구역이 이게 대체 뭔지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그 국가에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 경제구역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한 지역입니다. 2003년도에 인천이 제일 먼저 지정이 되었고 2020년 6월에 우리 시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는 전국에 9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5년에서 6년 주기로 지정되던 경제자유구역 공모 방식이 현재는 지역이 주도하는 수시 신청 체계로 바뀌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자체 관심도 커지고 전국에 지금은 9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이 되면 네.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조세 부문에 있어서 이제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저희 기업에 이제는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뭐 관세라든지 지방세 이러한 이제 혜택들을 볼 수 있고 또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도 완화를 해줄 수 있고 행정 간소화도 해주고 또 이제는 뭐 경영 뭐 애로 요인이 있을 때 그럴 때 경영 자금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이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예. 또 이러한 혜택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라는 그러한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안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네. 자,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한 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울산은 아까 2020년 6월에 지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게 후발주자인데 그동안 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실장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럼 일단 제가 뭐 성과는 이제는 저희 본부장님께서 이제는 하고 이제 그 역사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전에는 저 상당히 이제는 저희 나라가 많은 기술들이 좀 필요했었던 그런 시기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제 광범위하게 필요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인천이나 광양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는 뭐 토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을 투자하고 외국인의 기업들 외국 기업들을 그리고 기술들을 저희들이 이제 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게 이제 그 전에 이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사였었다면 예. 이제 저희 울산은 좀 후발주자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 국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구성해서 그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그 지역의 파급 효과가 가는 데 있어서 그 구심점을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기능들로 변화되고 울주군의 R&D 비즈니스밸리 그다음에 북구 지금 이화산단인 일렉트로겐 오토밸리 좀 말이 어렵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남구 두학로에 있는 이제 수소산업 거점 지구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정식 출범 후에 지금 만 3년이 조금 넘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성과를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들어보죠. 지청 2021년에 개청한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주요 성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산업 전 주기를 활성화해서 기업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수소산업 전 주기라고 하는 것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하고 운송, 활용하는 걸 말하는데 수소산업 거점 지구에는
수소산업 연구개발과 연관된 기관을 직접화했고 일렉 트럭의 노토밸리는 수소 전기차 부품 생산 시설을 직접화해서 수소 전기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비즈니스 밸리는 유니스트와 KTX 역세권,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연구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는 가장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입주 기업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입주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서 한국은행 울산 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용지와 기반 시설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 토지 비축 사업을 도입해서 연간 한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 그게 많은 성과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줄여서 우리가 경자청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 예. 울산 경자청 뭐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안에 과도한 입주 제한 요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화하고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기업의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입주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기술과 컨설팅 지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의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족한 산업 용지를 적기에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과 기반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울산은 그 수소 연료 전지 실증화 센터를 중심으로 1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수소 산업 거점 지구가 이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네네. 수소 산업 그러니까 선도 도시로 네네. 나아가는 중요한 기점이 또 됐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네. 기대도 많이 되고 네네. 이 부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 저희가 이제는 1차로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핵심 전략 산업이 수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울산시도 이제 수소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저희 이제 울산 경제자유구역 청도 이제는 그 울산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거와 그 궤를 같이 하고자 이제 수소를 저희가 이제는 선정을 했는데 저 경제자유구역 청의 공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울주군 쪽에 이제는 KTX역 주변 그다음에 울산 전시 컨벤션 이러한 비즈니스 기능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는 하이테크 밸리 1, 2단계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우편으로 가면 북구의 이화산단에 이제는 그 수소 모빌리티 부분을 또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항로는 지금 테크노산단, 그러니까 수소 거점 지구는 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수소 거점 지구는 수소 연료 전지 실증화 센터도 있고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있고 또 울산대학교하고 그 유니스트의 관련 학과도 입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경제자유구역 우리 울산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브레인 역할, 연구, R&D, 그러니까 수소의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테크노 산단이 수소 산업 거점 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아, 예. 아니 이게 울산이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본부장님. 뭐 전 세계가 이제 뭐 탄소 중립을 이룩할 뭐 핵심 에너지원, 수소 다 이견이 없잖아요. 근데 울산이 또 어떤 인프라 잘 돼 있고 수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예,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은 국내 최대 수소 생산 지역이면서
수소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 기반이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수소 생산과 유통 인프라는 물론이고 수소 배관, 수소 충전소, 수소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수소 시범 도시로 조성 사업을 했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연구 개발하고 실정화하기 위해서 테크노 산업단지 안에 수소 연료 전지 실정화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소 생산에서 공급과 유통 그리고 활용까지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수소 산업을 울산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 업종으로 선정해서 예.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실장님 수소뿐만 아니라 울산 기업이 네. 잘하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2차 전지. 아유, 그렇습니다. 예.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엄청 많이 들으셨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은 어디 가고 이제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 깨끗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수소를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또 하나의 축이 2차 전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이제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을 저희 울산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는 근데 왜 울산이 2차 전지냐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차 전지를 육성하기에 또 저희 울산만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예. 있는 데가 없어요.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2차 전지 소재 있죠. 또 삼성 SDI 완성업체 있죠. 유니스트에 또 얼마나 기술력이 좋죠. 연구개발 능력이 좋습니까? 그리고 또 이화산단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거기 예. 이화산단 쪽에 있는 일렉트로겐 오토빌리에 현대모비스는 또 현대 자동차로 넘어가기 직전에 모듈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렇게 2차 전지 생태계가 원료에서 소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종 수요처까지 있는 지역이 저희 울산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를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저희가 반드시 육성해야 되는 거고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의미와 울산 현황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오늘 시사 진단 서대성 울산시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그리고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자유구역 울산경자청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가 있는데 더 확대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예.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울산은 제조업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탄소 중립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은 친환경 에너지 전략 산업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끌어온 전국 최고의 산업 도시이기도 하고 예. 다가올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산업자원부의 수소산업 생태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는 전주기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사업주구 지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확장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만 입주 가능 부지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분양률이 거의 100%에 아하. 육박을 해서 신규 투자 희망 업체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지구의 추가 지정이 확정이 되면은
기존 세계 지역 면적이 4.75 제곱킬로미터인데 총 6개 지구가 되면 면적이 9.61 제곱킬로미터로 배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입주 가능한 부지도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지구를 추가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본부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변경안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죠. 실장님께 먼저. 네. KTX 울산역 복합 특화지구. 네. 야, 이건 어떤 곳입니까? 그 아. 저희 지금 R&D 비즈니스 밸리가 예. KTX 역세권 그리고 울산 전시 컨벤션 이렇게가 지금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R&D 비즈니스 밸리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R&D와 그다음에 기업 지원의 역할을 원래가 R&D 비즈니스 밸리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들의 입지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더해서 사실은 지금은 뭐 기업 지원 시설들, 그다음에 주거 시설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그 벤처 기업들이 와서 이제는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기능도 상당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KTX 복합 특화산업단지 지구가 그 원래 있던 R&D 비즈니스 밸리에 붙여서 KTX 역세권 뒤편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부지가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는 원래 있었던 그 기능처럼 R&D의 기능도 유니스트와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고 또 젊은 청년들도 좀 내려와서 거기에 어떤 사업들을 R&D 사업들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시 컨벤션도 지금은 안 커요. 예. 사실은 좀 커야 돼요. 수요가 규모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규모가 수요를 부르는 예, 게 그런 전시 지적들이 컨벤션 많았죠. 센터의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대한 전시 컨벤션 센터를 확장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고려했던 게 이제 KTX 복합 특화산업단지 지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 두 번째가 지금 네. 에너지 융복합 지구예요. 2차 전지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네네. 예. 그래서 에너지 융복합 지구는 서생면에 있어요. 그래서 서생면에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아주 인접해 있어요. 근데 왜 거기냐? 근데 이제 아까 2차 전지할 때 이제 제가 저희 울산에 대해서 엄청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이러한 최적지가 없다. 그게 이제는 온산 국가산업단지에서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방막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다 대기업이에요. 다 대기업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하나 아쉬운 것들은 그러한 대기업하고 뭔가 연계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좀 만들어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직접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그 서생면에 있는 융복합 단지를 저희가 에너지 융복합 지구 라고 이렇게 지정하게 된 겁니다. 2차 전지 뭐 소부장부터 뭐 전기차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맞습니다. 이런 도시가 없다라는 맞습니다, 말씀까지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네. 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에너지 항만 지구입니다. 이 그린 에너지 항만 지구가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울산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린 수소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수소는 뭐냐면 정말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그 소스를 받아서 그 시작부터 굉장히 깨끗한 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든 저희 울산이 이제는 부생수소,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는 그 석유공단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소 산업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 점차적으로 이제는 아주 청정 수소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이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수소를 저희가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 깨끗한 수소, 그린 수소에 대한 것들을 단기에는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뭐 호주, 칠레, 중동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런 청정 수소를 가지고 와야 될 거란 예.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부도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 우리 울산항을 그린 에너지 항만지구로 지정을 해서 일단 수입 수소에 대한 부분을 역할을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수입만 할 거냐? 저희도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일본이든 어디든 저희도 수출을 하는 수출 국가가 되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을 위해서는 예. 그 입출입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린 에너지 항만 지구를 세 번째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3개가 있고 3개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3개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촘촘하게 짜임새 있게 그쵸, 울산이 맞습니다. 잘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네네.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좀 자연스럽게 생기네요. 긍정적인 결과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아니 근데 추가 지정 대상지에서 동구가 좀 빠지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예.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서 2022년 4월부터 그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후보 지구를 선정을 했고요. 후보 지구를 선정할 때 보는 기준은 그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기업 입주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지구 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개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용역 당시에 동구 미포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과 한국프렌즈에서 전용 용지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때 그 후보지로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 현재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작년 8월에 이제 산자부에 접수가 완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접수 사실상 어려운 예. 상황. 그래 이제 향후에 이제 개발 여건을 분석해서 예. 그 신규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뭐 추가에 추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예,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울산 경제자유구역, 울산이 타 시도와 좀 비교했을 때 차별성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유리한 점 아까 설명을 못 듣긴 했습니다만 후발주자라서 좀 더 다르게 빠르게 네. 예, 효율적으로 갈 그럼요.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죠,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그런 전략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는 그 저희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은 그 신규 투자에만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신규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뭔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새로운 기업들을 담아서 가는 이러한 게 이제 특색이라면 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1차 지정 때부터 또 이번 확정 때도 마찬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 또 하나는 산업이라는 거는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그 성장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다른 곳과 차별화를 갖는 건 이 안에서 흩뿌려져 있는 보석들을 그 기업들이겠죠. 그 원래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꿰어서 보배를 만들자. 예. 그래서 없는 부분은 채워넣고 흩뿌려져 있는 그러한 진주들을 모아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을 하자라는 게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향하는 점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별점은 무엇보다도 사실 울산에 와가지고 기업하려고 하는 기업들 많을걸요. 예. 저희 사실은 대기업도 있고 뭐 3대 주력 산업 있죠. 뭐 수소, 2차 전지 이러한 뭐 신사업들도 기존의 사업들과 엮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동력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애써 말을 안 해도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다른 도시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아닙니다. 저희가 예. 이제 이러한 뭐 새로운 수소나 2차 전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만들어지면 분명히 다른 그 기업들이 저희 이제는 울산 지역으로 울산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는 욕구는 상당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차별점이라면
또 특이점이라면 강점이라면 그러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들이 욕심이 날 만한 그러한 기반들을 잘 갖춰가고 있다라는 게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차별화이면서 그리고 우수한 점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울산 도시 이 자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네네. 산업적인 인프라 네네. 그런 자원 자체가 강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기업을 키우고 그게 산업이 돼서 도시와 함께 발전하자. 네네, 그런 게 또 맞습니다. 방향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오늘 뭐 사실 여러 가지 영어 나오고 어려운 용어들이 그렇죠, 좀 나와서 맞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 경제자유구역 미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에요. 본부장님께서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의 미래 비전 뭐 설명을 해주시면서 끝내면 어떨까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울산의 경제자유구역은 원래 확장을 통해서 한층 더 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국제 도시를 비전으로 수소 중심에서 2차 전지 산업까지 확대해서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맞춤형 전략적 투자 유치를 활동으로 19조 2천억 원대의 그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적극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했을 것이고 이런 기업의 투자에서 일자리 또한 창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국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울산 경제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응원하실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야 울산 가니까 기업하기 정말 좋더라. 사업도 정말 잘 되더라. 그런 얘기 좀 많이 네네.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시사진단 서대성 울산시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자, 전국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한 울산 경제자유구역. 비록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그 성장 가능성은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것 오늘 좀 확인하셨나요? 자, 울산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확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사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